교육의 힘, 독일이 강대국이 된 원동력.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군 총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프로이센의 승리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강단에서부터 결정된 것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프로이센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군대가 침략했을 당시 독일의 앞날을 교육에서 찾고자 했고, 이에 앞장선 인물은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였다. 프로이센은 현재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교육에 집중한 나라가 더 가난해진 것은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나라가 망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을 상대로 의무교육을 시키고자 했다. 참고로 1820년 당시 프로이센의 초등학생들은 세계지리, 자연, 산수, 독일어, 글쓰기, 종교, 체조 등의 과목을 배웠어. 조선의 선배들이 한창 공자왈 맹자를 하고 있었을 때였네. 당시 초등학생들의 수업료는 거의 무료였다. 대신 결석을 하면 학생은 벌금을 내야만 했지. 와, 200년 전부터 전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니 굉장한걸? 사실 이걸 먼저 실시한 것은 나폴레옹의 프랑스였지.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망에서 프랑스인들은 도이칠란트인들만 못했어.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19세기 중엽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기 직전 초등학교 아동 취학률이 97.5%였음. 뜨악! 국 중에 나름 굉장히 빠른 편인 대한민국도 1950년대 후반이 돼서야 그 정도가 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도 대학교를 세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만들어진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의 모습이다. 국왕이 자신의 사제까지 탈탈 털어서 대학교를 세우고 왕실의 땅을 대학 설립 부지로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열성적이었지. 그 학생들의 과학 연구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교육과 학술 활동에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음. 그러면서도 국왕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상기시켰다. 비렐름 3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공부해주기 바란다는. 그리고 곧 독일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해낸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가면 본관 앞에 수많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이들 중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들만 무려 29명이라는 것. 아인슈타인도 이 대학 교수 출신이었다. 헐, 한 대학에서만? 즉 교육이야말로 독일이 짧은 시간에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랬어? 근대화 과정에 있어 교육을 중시했던 경우는 유럽에선 독일이 유별났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자본주의가 근대화 과정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 2차 산업혁명은 도이칠란트에서 시작되었다. 산업화 과정은 비록 시기적으로 영국에 뒤졌지만 독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근대화를 이루게 된다. 전 국민적 교육은 자질 높은 국민을 배양해냈고, 독일의 대학은 수많은 발명들을 가져다줬지. 결국 교육은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네. 어쩌면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해외 식민지가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교육에 집착했는지도 몰라. 이건 마치 가난한 집안의 고시생인가? 어쨌든 독일은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급기야 19세기 후반이 되면 2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맡는다. 2차 산업혁명이 몽미?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산업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임. 중화학공업이라니 어떤 게 있는데?
당시에는 전기와 화학공업이 대표적이었지. 실제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2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던 시기에 독일은 총 202가지의 혁신과 발명을 하는데 2차 산업혁명 당시의 독일의 발명품들의 모습이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발명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였다. 그리고 그런 전통은 여전히 유효해서 오늘날에도 독일은 전 세계 과학기술 대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결국 독일은 1871년 통일이 된 후 40년 동안 제가 고속 발전을 거듭하여 1910년경에는 영국을 제치고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 되지. 다만 양적으로는 이후 소련이 유럽 최고가 되기는 한다.